예, 안녕하세요. 법령특강 이어가겠습니다. 요번에 갖고 온 건 두 개거든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이거하고 내려가면 정보원평가법이 있는데 둘이 이제 정책 관련돼 있어. 얘는 조합주의거든요. 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왔지만은 노사정위원회가 있었고, 그 이름 좀 바뀌었는데, 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디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 자문위원회고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행정학은 법령 나왔을 때 총괄이 어디 소속인가 중요하거든요. 대통령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따 보겠지만 노동자 대표도 있고 사용자도 있고 정부 공익 대표도 있고 정부 대표도 있고 공익 대표도 있는데 이 정부 대표에 누가 들어간다? 노동이다 보니까 고노부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재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부 대표 있다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면 상임위원 하나 있고 근로자 대표, 그다음에 사용자 대표, 정부 대표가 있는데 이 정부 대표에 누가 들어간다? 고노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기재부가 들어간다는 것.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이걸 행안부로 바꿀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이 정부원평화 기본법입니다. 이거는 거의 매번 나오죠. 2007년도 제정된 법이고 기본법이다 보니까 상당히 자주 나오고요. 항상 총괄기관이 중요합니다. 각각의 부처청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평가는 그 위에 있는 국무총리가 총괄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데 그분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 한 명 더 계십니다. 한 분 더 계셔요. 위원장이 두 분인데 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 두 명이죠.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인데 이 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자, 그다음 내려가니까 소속 보니까 누가 들어가나 봐요. 중앙기관 있고 지방 있죠.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물론 중앙과 지방의 소속기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이따 보겠지만 자체평가 원칙이에요. 성과평가 원칙이고 통합평가 원칙이고요. 반드시 공개하다 보니까 공개평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체가 원칙이다. 지금 환류가 더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성과다. 그 다음에 공개한다. 그 다음에 통합한다. 이런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일조에는 목적이 있잖아. 원칙이 있는데 항상 능률과 민주예요. 그래서 능률과 효과가 능률이라면 그 다음에 책임성이 이제 민주겠죠. 그 다음에 통합적이다, 성과관리다 들어왔네요. 또 자율적이다 보니까 자체평가 있죠. 기본 특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 요새 용어 정리도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능률과 효과성, 책임성을 위해서 중앙도 있고 이따 나올 누구도 있다, 지방도 있고 소속기관도 있고 하다못해 어디도 있어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중앙기관, 소속기관 넘어가니까 중앙기관, 지방기관 넘어가니까 중앙과 지방의 소속기관까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요 여러 번 나왔죠. 공공기관 제외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체평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게 중앙도 자체평가 원칙, 지방도 자체평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가 여러 기관에 걸쳐 있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 지금. 그때 들어온 게 누구다? 특정평가다. 특정평가 있다 보겠지만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지방은 아니에요.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여러 기관이 공통돼 있거나 정권 차원에서 중요한 업무거나 혁신관리 업무 같은 것들을 통합 관리하려고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반드시 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자체는 중앙과 지방 스스로 하는 거고 특정은 국무총리가 지방이 아니라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재평가는 뭐냐면 자체평가는요. 환류하긴 좋은데 공정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자체평가했는데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국무총리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특정평가, 재평가 공통점은 국무총리가 한다는 거. 이 차이점은 특정평가는 필수인데 재평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선택사항이라는 것. 여기다 누가 들어가면 돼? 합동평가 들어가면 됩니다. 성과관리 나왔죠, 용어들. 성과관리 용어, 항상 성과관리는 큰 것부터 그래요. 장기 비전 그리고, 그다음 중장기 목표 나오고 쭉 내려간 하향식 방법입니다. 하향식으로. 자, 성과다 보니까 주로 뭐 경제 능력 효과만 나왔는데 뭐 이걸 틀리게 만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합입니다. 옛날에는요, 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었죠. 지금은 통합평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체평가 원칙이다, 성과평가 원칙이다, 통합평가 원칙이다. 이다가 누가 들어가면 돼? 공개가 들어가면 돼요.
네 가지 원칙들. 자, 성과관리 읽어보시고요. 요새 신공고관리론이잖아. 재량 줄 테니까 뭐 내놔라, 성과 내놔라. 거기 그대로 들어와있죠. 정책은 네 맘대로 만들어라. 다만 하향 쪽으로 내려와요. 비전과 목표가. 그 범위 내에서 네가 마음껏 만드는 거야. 대신 뭐 내놔야, 결과 내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누가 들어와 있다? 재무행정의 발생지 복식국이 들어와서 정책과 예산 연계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시험에 이거 지방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계획이 있어요. 기본계획은 항상 총괄이 세워요. 국무총리 소속의 그 평가위원회가 총괄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각 당의 기관들, 중앙이나 지방이 성과관리 전략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이 5년이면 전략계획도 5년이야. 이게 목표니까,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전술계획은 무조건 1년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5년이면은 전략도 5년, 시행은 1년. 기본계획이 3년이니까 전략계획 3년이고, 시행계획도 이제 걔는 무조건 1년이고요. 전략계획이 목표 쪽이라면 전술계획은 수단 쪽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기관장은 소속기관 포함해갖고 전략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면도가 몇 년이 3년입니다. 3년이고 이런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성과관리가 나온다든지 시행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중앙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5번 가봐 지방이나 공공기관은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사항이지. 이걸 아직 물어본 적은 없는데 워낙 자세하게 나오는 법령이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앙은 전략계획이 필수지만 지방은 선택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뭐 할 수 있다는가? 시행계획입니다. 1년짜리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이니까. 됐지? 중앙은 또 역시 필수입니다. 중앙은 필수가 돼야 되고 지방은 또는 공공기관은 선택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든 시행계획이든 중앙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지방은 공공기관은 선택이라는 것. 그 다음에 원칙이 나왔는데 일단 자율성을 줘야 돼요. 자율성 줘야 되고 근데 자율성을 줘버리면 공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결과 객관적이다, 공정성 높이라고 해놨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은 뭐 한다는 거야? 재평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개해야 돼요. 공개해야 되고 투명평가까지 해가지고 자, 기본계획 중요합니다. 누가 세운다? 국무총리가 세워요. 그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기관입니다. 행정관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의결기관이니까 그 위원회의 의결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가 이제 수립하겠죠. 몇 년짜리라는 거? 3년이라는 것.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3년. 그다음에 전략계획은 당의 기관들 역시 3년. 시행계획도 당의 기관 1년. 이렇게 연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대통령이 아니고요. 위원장이 2명입니다. 한 분은 국무총리, 한 분은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겁니다. 위원 숫자까지 물어볼 것 같지는 않지만 위원장이 몇 명인가 물어보니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장이 2명입니다. 2명이라는 것. 한 분은 국무총리입니다. 됐지? 그다음에 보통 위원회 임기는 3년인데 이상의 여기는 2년이더라고요. 이건 뭐 물어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위원장 2명은 외워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총괄기관이고 분야별 총괄이 있어요. 분야별 총괄이 누구냐? 인사는 인혁처, 그다음에 예산은 기재부, 그다음에 정책은 국무조정실이에요. 그다음에 조직이나 정원 같은 게 누구다? 행정안전부입니다. 정보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국무조정실장 장관급이에요. 기재부 장관이고 행안부 장관입니다. 근데 인혁처는 차관급이잖아요. 차관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 세 분은 당연위원이야.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은 당연위원이에요. 위원장, 국무총리 요 세 분은 당연위원이고 그다음에 장관급이잖아, 지금. 인혁처장은 당연위원이 아닙니다. 차관급입니다, 그분은. 자, 어쨌든 분야별 총괄 외워놔야 됩니다. 정책은 국무조정실, 재정은 돈은 기재부, 조직이나 정원, 정보와 같은 거는 행안부, 인사는 인혁처, 이분만 차관급이기 때문에 이분만 당연위원이 아니고 1번, 2번, 3번 기억, 니은, 디귿은 당연위원입니다. 다음에 자체평가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자체평가는 계속 말하지만은 활뷰라든지 이건 좋은데 공정성이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 결과 민간위원이 3분의 2예요. 민간위원이.
밑에 있죠. 이걸 2분의 1로 바꿀 거니까 민간위원이 3분의 2입니다. 요거 조심, 여러 번 나왔지거든요, 이미. 그 다음에 이게 자체평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객관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누가 한다? 국무총리가. 위원회 심의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지. 의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체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재평가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누구다? 자체평가, 특정평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평가도 반드시 해야 돼요. 세 개는 필수인데 재평가하고 합동평가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 다음에 재평가하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합니다.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과 관계 중앙기관장이에요. 주체도 중요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지방도 자체평가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역시 민간위원이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예요. 근데 이상하게 재평가에 대해서는 중앙기관은 있는데 지방기관에 대한 재평가 얘기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한번 참고 삼아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평가 누가 한다고? 국무총리가 합니다.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근데 그 업무가 한 기관이 아니라 두 기관 이상이야. 그럼 누가 할 겁니까? 그때 국무총리가. 그 다음에 정권 차원의 중요해요. 주요 현안이라든지 혁신관리라든지 그지? 이런 거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국무총리 특정평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 되고 반드시 공개합니다. 시행령에 여기 대통령령이 정했다고 써놨잖아. 써놨습니다. 써놓으니까 공통 추진인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파급 효과가 크다. 국민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다. 요 대상인데 요거를 아직 물어본 적은 없어요. 요새 이 법은 워낙 많이 나오고 기본법이다 보니까 시행령도 체크해야 됩니다. 시행령이 안 나온 게 나왔어요. 이따 보겠지만 합동평가에 그 위원장이 행안부 장관인가 민간위원 중에 뽑는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이 있는 것도 있고 분야별 총괄기관 이런 것도 다 거기 있는 거니까 시행령이라고 해서 안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기본법이니까 관련된 시행령의 내용도 같이 봐야 되고 아직까지 얘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정평가 대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 보십시오. 치료하신 분이라면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봐. 이 법은 되게 중요한 기본법이야 지금. 그다음에 국가사무가 위임되잖아요. 국가사무 위임되었는데 보다시피 자치단체한테 위임되면 단체 위임사무, 장한테 위임되면 기관 임사무예요. 국가사무 위임했는데 이 위임기관들이 매번 평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마비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누가 하고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기관장이 국가사무나 이 보조사업을 지방에 줬을 때 한 번에 같이 평가합니다. 이걸 합동평가라고 그럴 건데 합동평가 누가 한다? 행안부 장관하고 조심하자.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기관장이에요. 행안부 장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합동평가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과 관계중앙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사무를 합동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선택사항이야. 실시할 수 있잖아. 지금 선택이 필수가 아니죠. 이런 문제는 옛날 서울시가 독자 출제했을 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새 서울시가 독자 출제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아마 나온다면 국회직에선 좀 나왔습니다. 국가직은 아직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런 건 안 나왔는데 근데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옛날 기출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시 문제였을 겁니다. 또는 국회직 문제였을 거예요. 자, 누구 하나 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 장관과 그 누구하고 관계중앙기관장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요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에요. 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이거 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거는 요 합동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아까 봤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거기에 심의 거치자는 겁니다. 거쳐야 되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걸 지방자치 합동평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꿔요. 국무총리 소속에 있는 거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입니다. 자, 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한 명밖에 안 되죠. 이 위원장이 누구냐를 물어봤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거죠.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누구다? 민간위원 중에 들어와야 돼요. 역시 민간위원 다 3분의 2니까 외울 필요 없죠. 다 3분의 2니까. 3분의 2가 민간위원이고 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행안부 장관이 지명하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행안부 장관 위원장이라 해서 틀린 게 있습니다. 이건 시행령에 있는 건데 그것도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시행령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나온 건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외부평가 원칙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얘만 외부평가야. 이상하게. 딴 건 전부 자체평가 원칙인데 공공기관만큼은 외부기관이 원칙이라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 물어봐요. 김포시 반드시 해야 되고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이라면 얘도 공공기관이니까 해야 됩니다. 외부평가. 다만 자체가 외부평가 원칙이라는 것.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평가 원칙이니까. 그리고 성과관리 활용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뭐 인사평가라든지 다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만든 거니까 지금. 자, 밑에 있죠? 평가 결과를 예산 인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되고, 그럼 중앙기관이 내가 예산 요구할 때 반영해야 돼요. 예산 요구할 때 밑에 있지? 중앙행정기관장은 예산 요구 시 반영해야 되고, 기재부 장관은 그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돼. 요구 시 반영하고, 요구는 그 중앙기관장이, 편성은 기재부 할 거니까요. 요구할 때 반영해야 되고, 편성할 때 반영해야 됩니다. 요구는 중앙기관장이, 편성은 기재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반드시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을 때 보상도 나옵니다. 보니까 포상 있죠. 포상이라는 거, 뭐 승진, 승부 같은 것들. 그래서 조심할 게 개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부서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속 부서별로도 요새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개인에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과 상여금은 부서한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속 부서에 들어갈 수 있고 물론 개인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성과급에 들어가고요. 성과급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잖아 지금. 인사상 우대도 들어갑니다. 승진 승급에 들어간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자, 내려가니까 역시 우수기관에 대해서 표창이나 뭐 포상금도 있는데 조심할 건 뭐다? 기관도 되고 개인에게도 들어간다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새는 워낙 안 나온 데도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가 뭐 자꾸 지문에서 중요한 것만 발췌해 오는데 이상하게 발췌한 데서 안 나오고 자꾸 발췌하지 않는 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췌하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워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버리면은 좀 그렇잖아. 면피성으로 그냥 다 달아놓으면 되지, 그냥. 다 달아놓으면 설명 안 해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나름대로 이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했고, 이건 안 중요할 것 같아서 빼버렸는데, 자꾸 거기서 나오니까 저도 이제는 약간 좀 현타 왔다고 해야 되나요?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중간 갈 텐데 괜히 빼가지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못 맞추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도 제가 그래도 요 행정학이 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상여금 같은 것들은. 그래서 좀 갖고 온 겁니다. 다 갖고 싶었는데. 자, 어쨌든 개인 말고, 부서 말고 개인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요 법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국가재정법입니다. 감사합니다.